요즘 들어 부쩍 귀에 자주 들어오는 말 중 하나가 은퇴 아니신가요? 사회에서는 은퇴라는 말을 온갖 멋진 수식어로 포장하곤 합니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누려라,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라 같은 로망을 심어주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몸담았던 일터를 떠나고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안정감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59세에 퇴직하면서 내 인생도 여기서 멈춰버린 건가? 하는 극단적인 좌절에 빠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또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1. 내가 이렇게까지 무력해질 줄은 몰랐어요. 한창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성과급이나 보너스까지 붙으면 가끔 가족들이랑 좋은 식당도 가고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면 만만치 않은 비용도 거리낌 없이 쓸 수 있었죠. 그런데 59세에 퇴직하는 순간 그게 모두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쉬면서 내 시간 가져야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해볼까? 하며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달이 지나니 느닷없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 없이 지출만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누구나 예적금이 있고 퇴직금도 받아놓지만 지금까지 익숙해진 고정된 수입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통장 잔고는 자꾸 줄어드는데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순간 퇴직 전에 자존감이며 계획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죠. 은퇴가 찾아오면 몸은 이젠 쉬자라고 편해져야 하는데 마음은 급기야 어떡하지? 내일부터 뭐 먹고 살지? 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50대 후반, 즉 60세 언저리에서 퇴직하면 재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인생에서 꽤 많은 시간을 일로 보냈는데 막상 회사 밖으로 나오니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 상태로 몇 달만 지나면 그 무력감이 점점 심해집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이제 와서 뭘 해야 하지? 라고 계속 자책하게 되고 우울감이 깊어지면서 조금씩 주변 사람과도 멀어지게 돼요. 딱 저처럼요. 이 사례 1. 남들은 세컨드 라이프 멋지게 산다는데 나는 뭐지? 먼저 제 친구 종호 가명 얘기를 해드릴게요. 종호는 58세 때 명예퇴직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다니던 대기업에서 나름 관리직이었고 퇴직금도 제법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더불어 은퇴 후에는 세컨드 라이프를 즐긴다면서 카페 창업을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정년보다 조금 일찍 회사를 나온 뒤에 카페 창업을 시도해 보려니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엄청나더랍니다.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 재료비, 인건비 등등. 시중 금리도 낮아지니 굴려놓은 자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도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차리려면 결국 목돈이 크게 필요했고 만약 장사가 잘 안 되면 그마저도 통째로 날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대요. 그렇다고 새로운 회사를 구하기엔 나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소기업 몇 군데 면접을 보긴 했는데 예전 연봉 수준은커녕 절반 이하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네요. 게다가 채용문도 굉장히 좁았고요. 그러다 보니 난 2030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밖에서는 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라는 좌절감이 크게 와서 한동안 술만 마시며 지냈답니다. 그러다 마음을 고쳐먹고 지역 상가 건물을 작은 돈으로 구입해 임대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질 않았어요. 공실도 많이 나고 관리비 같은 자잘한 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처음에 상상했던 세컨드 라이프는커녕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내가 괜히 명예퇴직을 서둘렀나? 그때 조금 더 버틸 걸 이런 후회만 드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종호가 가장 크게 좌절했던 건 자기가 세운 은퇴 후 계획이 실제 현실과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남들 얘기 들을 땐 전부 멋지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같고 유튜브나 SNS에도 은퇴 후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례만 주르륵 올라오니까 자기는 왜 안 될까 더 좌절한 거죠. 사실 그런 성공담도
특정 케이스에 불과하고 실제론 준비도 많고 시행착오도 각오해야 하는데 급하게 마음만 앞서서 뛰어들었다가 여러모로 타격을 입은 겁니다. 3. 사례 2 모아놓은 게 있어서 든든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사례로는 제 선배인 선영 가명 누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꽤 꼼꼼하게 재테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가계부도 성실하게 기록하고 젊었을 때부터 적금이며 보험이며 꼼꼼하게 가입해둔 분이었죠. 그래서 정년퇴직 60세이 다가와도 그래도 좀 모아놓은 것도 있고 집도 있으니 내가 대책 없진 않지라고 늘 안심하고 있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막상 살아보니 이 정도 자산이면 여유롭겠지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돈이 빨리 달아나는 겁니다. 특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가령 병원비나 약값도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고 가족이 아프거나 긴급하게 돈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 건강 문제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자녀가 아직 독립 전이거나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이벤트가 생기면 순식간에 몇 천만 원이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선영 누나도 한동안은 아픈 부모님을 부양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자녀 유학 자금을 보태줬어요. 그러다 보니 이건 나중에 쓰려고 모아둔 돈인데 하며 아까워도 막상 현실 문제를 외면할 순 없으니 여기저기서 계속 지출하게 된 거죠. 결국 넉넉할 거야 라고 믿었던 자산이 몇 년도 못 가 훅 줄어버렸답니다. 문제는 이미 은퇴를 했으니 추가로 돈을 벌 길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나마 퇴직 후 창업이나 알바를 해볼까 싶었는데 나이도 있고 체력도 이전 같지 않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계속 발목을 잡더라고요. 남은 돈을 어찌해야 하냐, 주식 투자라도 해야 하나, 부동산이라도 사놔야 하나 계속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50대 중반부터 신중하게 더 확실한 재테크와 계획을 세워놓을 걸 그랬다. 눈앞에 닥치니 내가 생각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하고 후회하더군요. 4. 사례 3 준비가 부족하면 관계도 무너진다더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제 이웃에 사시는 박씨 가명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할 당시에도 그래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되지. 돈이 좀 부족하면 소박하게 살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실제로도 우리 부부가 한 200만 원, 250만 원 선에서 알뜰하게 쓰면 되겠지 하고 호기롭게 시작하셨죠. 그런데 퇴직 직후 어느 날부터인가 부부싸움이 잦아졌대요. 생각해보면 이분은 오랫동안 회사 다니시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았거든요.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서로가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 충돌이 일어난 거죠. 게다가 용돈 문제나 취미활동, 지인들 만나는 비용 등 사소한 지출 하나하나에 예민해져서 부인이든 본인이든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아니 왜 또 그걸 사? 집에 비슷한 거 있잖아. 내가 항상 하고 싶던 취미인데 그럼 이거도 못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다 보면 괜히 감정이 상하고 돈이 없어서 이러나?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사실 젊을 때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지출 구간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니까 별로 티가 안 났던 문제들이 은퇴해서 수입이 뚝 끊기니 예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자녀들 용돈이나 손주 돌반지 같은 기념일 선물 비용이라도 생기면 순식간에 예산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부부간 갈등이 더욱 커집니다. 결국 박 씨는 은퇴 후에는 가정 경제 설계만 제대로 해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부부가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할지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더라라고 토로했습니다. 예전엔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쓸 수 있었는데 이젠 상대방 동의 없인 큰 돈은커녕 작은 비용도 고민해야 되니 관계도 겉돌고 내 마음도 다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은퇴 후 삶이라는 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고 인간관계와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서 생각보다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5.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자, 이렇게 세 사람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다들 상황과 배경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공통점은 퇴직 이후에 찾아오는 심리적, 재정적, 관계적 어려움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변 사람들과 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현실적인 팁을 정리해 봤습니다. 재정 계획은 구체적이고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 모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퇴직 후 월별로 쓰게 될 생활비와 고정 지출, 예상 외 지출, 의료비, 가족, 이벤트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잡아야 해요. 그리고 수입이 없을 때 가정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아주 보수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하죠. 새로운 1억은 소일거리라도 미리미리 찾아놓기. 무조건 대박 창업을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작은 일부터 천천히 시도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예컨대 퇴직 전에 업무 역량을 활용한 자격증을 따두거나 재취업 지원센터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자리를 모색해 보는 거예요. 오랜 직장 생활로 쌓은 경험과 인맥이 있으니 그걸 적절히 연결시킬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보면 의외의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부 또는 가족 간 대화를 통한 라이프 스타일 설계. 돈 문제만큼 중요한 게 가족 간의 생활 패턴과 소통법입니다. 은퇴 후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동안 몰랐던 갈등이 드러날 수 있어요. 서로 취미나 관심사가 어떻게 다른지, 또 가정의 경제 운영은 어떻게 할지 미리미리 충분히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요. 몸 관리, 정신 건강도 챙기자. 은퇴 후 불안이나 우울감이 찾아오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쉬이 안정되지 않는구나라고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는 게 좋아요. 또 규칙적인 운동이나 친구들과의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나만의 정체성 찾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못 알아봤던 나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스스로에게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를 질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직장인이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고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은 많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지역 사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길을 탐색하며 내 정체성을 확장해 보는 거죠. 6. 퇴직의 순간이 모든 걸 끝내는 건 아니에요. 위 사례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주변에도 은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통장에 돈이 끊기는 순간 나도 이제 끝인가? 라고 자괴감에 빠지는 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죠. 30년 혹은 40년 가까이 유지되던 삶의 패턴이 한순간에 바뀌니까요. 하지만 이걸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는 재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내가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삶의 방식, 새로운 취미나 일, 그리고 다른 형태의 인간관계를 시도해 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은퇴는 어쩌면 내 삶을 다시 설계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긍정적으로 살려내려면 실질적인 준비와 마음가짐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재정관리, 부부간 대화, 그리고 새로운 일거리나 활동을 찾는 과정 등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은퇴 후에도 분명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7. 매진 말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퇴직을 맞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씩 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세요. 인터넷 강의나 문화센터 등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지역 사회봉사나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직 은퇴 전이라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퇴직 후의 재정과 라이프 스타일을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회사를 오래 다녔다면 회사 내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은퇴 지원 프로그램이나 교육, 상담 기회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막상 찾아보면 제법 쓸만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퇴직을 한다고 우리의 삶이 당장 끝나버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누리던 월급과 직장인 신분이 없어지는 순간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상당한 고민과 실행이 필요할 뿐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급격한 무기력과 불안, 그리고 관계의 파탄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지금껏 많은 은퇴자들이 호소해온 바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 후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장에 돈 끊기자 인생도 멈췄다. 는 말이 현실이 되기 전에, 아니면 이미 멈춰버린 듯한 지금 이 순간에라도 다시금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시도로 인생이 확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말이 쉽다고요? 네, 저도 압니다. 말처럼 쉽게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은퇴는 분명 그 자체로 큰 사건이지만 그만큼 내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준비된 은퇴는 내 삶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당장 오늘부터 작은 액션 하나씩 실행해 보세요.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그 발걸음이 쌓이고 쌓이면 분명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로 가는 길이 되어줄 테니까요. 50억 자산가였던 58세 대기업 임원, 은퇴 3년 만에 빈털털이 된 이유. 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름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오던 50대 후반 임원, 퇴직금도 넉넉히 받고 수십억대 자산까지 확보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아니, 어떻게 저 정도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지?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가까운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은퇴라는 게 막연히 나이 들어 회사를 떠나는 일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60대가 되어도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죠. 그런데 일찍이 은퇴 자금만 잘 모아두면 된다고 여기고 제대로 된 계획 없이 퇴사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예상치 못한 지출과 투자 실패로 자산을 날리는 사례가 꽤 흔합니다. 오늘은 한때 50억 자산가였던 58세 대기업 임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자산 관리의 함정과 준비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나는 아니겠지 하고 듣기보다는 나도 혹시 저렇게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예기치 못한 지출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은퇴 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럼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으로 꽤 오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요. 사례 1. 부모님 요양비와 자녀 결혼 비용. 예를 들어 은퇴한 분이 계셨는데 부모님 간병비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들더라고요. 12년 잠깐 병원비가 드는 정도가 아니라 요양병원에 몇 년씩 계시게 되면 1년에 수천만 원씩 지출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니 예식이며 혼수, 신혼집 마련 지원 등 큰 돈이 바로바로 필요하죠. 평생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해도 한 번에 몇 천에서 몇 억이 한꺼번에 나가는 건 부담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게 돼요. 이때 제대로 된 재무 설계가 없다면 순식간에 목돈이 소진되거나 미래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해도 한순간에 자산이 쪼그라드는 건 생각보다 빠르죠. 2. 내가 이 정도는 알지 않은 자신감이 독이 된다.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간 분들은 보통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빠른 편이죠. 그런데 그 자신감 때문에 은퇴 후 투자나 사업을 섣불리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2.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자산 증발. 한 분은 평소 인맥도 넓고 임원 생활을 하며 쌓은 경험도 많아서 은퇴 후에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소문을 믿고 지방 상가 건물에 큰 돈을 투자했어요. 처음엔 고정 월세 수입이 짭짤했지만 어느 순간 경기 침체와 함께 공실률이 급격히 늘었죠. 월세 수입이 끊기니까 건물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게 되고 이자가 계속 불어나면서 결국 건물 매각으로 이어졌어요. 문제는 매각 시점에는 시세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의 절반도 못 건졌다는 거예요. 은퇴 전에는 일을 통해서라도 다시 돈을 벌 수 있지만 은퇴 후엔 재취업이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 임원 경험을 가졌어도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고액 연봉으로 다시 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3. 일에서 삶으로 전환에 실패하면 지출이 무작정 커진다.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바쁜 일상에 치이던 시기에는 지갑을 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져서 오히려 지출이 전에 없던 분야까지 확 늘어나기도 해요. 사례 3. 너무 늦게 찾아온 여유가 만든 함정.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인생을 즐겨보겠다며 해외여행, 레저 활동, 친목 모임 등에 과감히 지출했어요. 워낙 책임감 있게 일만 해오시다가 은퇴와 함께 마음껏 즐기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자녀 학비나 결혼 자금 혹은 건강 문제 등으로 언제든 목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본인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병원비는 생각보다 더 많이 들고 돌발 변수가 생길수록 예치 자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50억이든 30억이든 써야 할 곳이 많으면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대비와 준비. 은퇴 후에 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에서 좀 더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겠죠. 비상금 마련.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꼭 마련해 두셔야 해요. 은퇴 후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급증하기 쉬운데 투자, 자산에만 묶여 있으면 정작 돈이 필요할 때 현금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단 하나의 자산의 부동산, 주식에 전부 올인하지 말고 여러 자산군으로 배분해 두세요. 세상 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특정 시장이 망가져도 모든 자산을 잃을 확률은 훨씬 줄어듭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입원 만들기. 은퇴했다 해서 꼭 일 자체를 완전히 그만둔다는 뜻은 아니에요. 노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가벼운 일거리나 소규모 사업,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매월 고정적으로 일부 수입을 만들면 큰 지출이 갑자기 닥쳤을 때도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속적인 재무 점검. 은퇴 후의 재무 관리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월급을 받을 때 매달 고정적 수입이 있으니 지출 관리가 어느 정도 프리딕터블 예측 가능하지만 은퇴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지출은 늘어나거나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공부해서라도 내 재무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셔야 해요. 맺은 말. 결국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을 얼마나 모았느냐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내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재무 상황을 점검하며 노후에도 벌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50억 자산가였던 58세 대기업 임원도 은퇴 3년 만에 빈털터리가 됐다는 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계속 일하는 현역 시절에는 내가 쓸 돈, 지금은 좀 줄이더라도 나중을 위해 저축해야겠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은퇴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건 오롯이 본인의 몫이 되고 그만큼 자신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기보다 혹시라도 내가 간과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후 대비는 절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당장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며 살아가려면 그만큼 미리 계획하고 대비해야 해요. 이미 은퇴를 하셨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리한 지출이나 투자를 줄이는 습관을 기르면 큰 위험은 예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원하는 삶을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30년 회사 다녔는데 58세에 퇴사한 뒤 통장 잔고가 사라진 이유. 누구나 그렇듯 한때는 퇴직 후에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은퇴를 준비했죠. 일하는 동안에는 언젠가 은퇴를 하면 그동안 못 즐겼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해온 30년, 그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일해온 결과로 쌓인 퇴직금이 곧 내 미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 그 퇴직금 하나만으로는 상상했던 것처럼 여유로운 삶을 살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며 퇴직금이 있으니 큰 걱정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얼마나 빨리 소진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막상 현실은 너무나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8세에 퇴직한 어씨처럼 퇴직 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 준비가 부족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퇴직금 하나로 버티는 삶의 현실. 어씨는 58세에 퇴직한 전직 회사원입니다.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며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대충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약 2억 원. 이 정도면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퇴직 후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퇴직 후 어씨는 처음에는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는 점점 줄어들었고 퇴직금의 일부는 집 수리비와 각종 생활비, 의료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예상치 못한 큰 문제는 생활비의 증가였습니다. 더 이상 안정적인 급여가 없으니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고 퇴직금을 적당히 쪼개 쓰다 보니 돈이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퇴직한 뒤 2년 만에 퇴직금은 거의 바닥을 보였고 그때서야 자신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5060세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많아지고 그동안 꿈꿔왔던 여유로운 삶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퇴직 후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퇴직금은 그 자체로 불안정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60대 재취업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 B씨는 61세의 전직 기술직 근로자입니다. 퇴직 후 그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자신이 그동안 취미로 해왔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꾸준한 수입을 얻지 못하자 급한 대로 재취업을 생각했지만 나이를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재정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일부 외부 도움을 받으며 간신히 살아갔습니다. B씨의 경험은 은퇴 후 재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재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퇴직 후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은퇴를 결정합니다. 3. 은퇴 후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C씨는 63세로 퇴직 후 처음에는 평소 꿈꾸던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손님도 적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로움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았던 C씨는 은퇴 후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점점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거나 옛 동료들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C씨의 사례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느끼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일터에서의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겨주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게 만듭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은퇴 준비가 중요한 이유.
은퇴 준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경제적 준비입니다. 퇴직 후에 수입원이 없어진 상태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놓은 퇴직금과 추가적인 투자 수익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퇴직금 하나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다양한 수입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 부동산 투자 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고립감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은퇴 후에도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행복한 일이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시 BCC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들의 경험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은퇴는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를 단순히 휴식의 시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현실적인 경제적 준비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용적인 팁과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퇴직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자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해 설명하겠습니다. 1. 퇴직 후 자금 관리의 핵심은 현금 흐름. 퇴직 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퇴직금은 한번 쓰면 끝이죠. 그래서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례 어씨의 퇴직금 투자. 어씨는 퇴직 후 2억 원을 받았지만 여행과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다가 1년 만에 퇴직금이 거의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퇴직금을 고갈시키지 않기 위해 자산 배분을 시작했습니다. 어씨는 퇴직금의 일부인 5천만 원을 배당주와 상장 지수펀드 ETF에 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달 5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익은 생활비의 일부를 보충하는 역할을 했고 어씨는 더 이상 퇴직금을 갉아먹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금만 믿고 살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국공채나 우량주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금을 꾸준히 확보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금의 중요성,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을 막는 든든한 재정 기둥.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입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가지 연금이 있지만 이를 단순히 언젠가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퇴직 전부터 이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 팁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최적화.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만 납부하는데 퇴직 후 소득이 없더라도 60세부터 65세까지 추가로 납부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까지 추가 납부를 하면 연금액이 최대 25%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납부를 하면 퇴직 후 경제적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도 운용을 잘못하면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채권형 펀드나 배당주 중심의 펀드를 선택하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주식형 펀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생활비 절감 생각보다 중요한 실천이 필요한 부분. 퇴직 후 생활비 절감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소비 패턴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대출이 없고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B씨의 생활비 절감 방법. B씨는 퇴직 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비용은 월 10만 원 정도로 자동차를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의 13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식비도 줄이기 위해 매일 외식을 자제하고 건강한 홈쿡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월 생활비를 약 3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퇴직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출 상환이 있다면 퇴직 후에 일단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 대출을 재용자하거나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지속적인 자기 개발. 은퇴 후에도 일은 계속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자기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취미 활동이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외부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강의나 자원봉사 활동도 좋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례 C씨의 프리랜서 경험. C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해왔던 디자인 업무를 프리랜서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회사에서 했던 일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더 자유롭고 예전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일정 부분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기만의 일을 찾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 경제적 자립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퇴직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준비입니다. 퇴직금을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않도록 자산 배분을 제대로 하고 연금을 최적화하며 생활비를 절감하고 자기 개발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준비된 은퇴는 단순히 돈을 아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과 의미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준비는 후회로 이어지지만 철저한 준비는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62세 은퇴 교수. 매달 330만 원이 사라진 충격적인 순간. 나는 퇴직만 하면 풍요롭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달 330만 원이 내 통장에서 사라지는 걸 보니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오더군요. 62세의 대학에서 은퇴한 한 교수님의 고백입니다. 평생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노후는 걱정 없다고 믿었지만 막상 은퇴 후 통장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돈이 줄어드는 현실을 맞닥뜨린 거죠. 이분은 매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일부를 합쳐 대략 330만 원 정도가 생활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예상보다 훨씬 큰 구멍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 돈은 한 달에 얼마가 빠져나가느냐 그 자체보다 그 돈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2030년을 버텨야 하는 긴 인생 이막의 시작이니까요. 1. 은퇴 후 돈이 줄어드는 속도. 왜 체감이 더 빠를까? 직장 다닐 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씀씀이가 크더라도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제한적이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조금의 이자나 임대 수익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 수입보다 고정 지출이 더 크거나 물가 상승에 따라 생활비가 조금씩 늘어나면 체감상 돈이 훨씬 더 빨리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심리적 소득 불안감이라고 부릅니다. 즉,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보다 더 불안하게 느낀다는 거죠. 이 현실 사례 나는 연금만 믿었다. 65세 전직 공무원. 박 씨 65세는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고 은퇴했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280만 원 정도가 들어오니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의료비, 손주 돌봄 비용, 그리고 매달 나가는 관리비까지 합치니 생활비가 32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결국 매달 40만 원가량 적자가 나고 그 차액은 은행 예금에서 빼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금이 많으니 괜찮다 싶었지만 5년 만에 1억 원이 줄어든 걸 보고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박 씨는 70세가 되기 전 다시 작은 일거리를 찾게 됐습니다. 3. 현실 사례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었다. 63세 은퇴 교사. 김 선생님은 63세로 교직에서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180만 원을 받습니다. 처음엔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겼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쓰는 생활비가 월 350만 원을 넘다 보니 1년이면 2천만 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의 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퇴직금에서 메워야 했는데 매달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적어도 생활비의 절반은 내 힘으로 벌자는 마음으로 동네 도서관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적자 문제를 메우는 동시에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4. 현실 사례 건강이 돈을 집어삼켰다. 67세 은퇴 교수. 최 교수님은 은퇴 직후까지는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월 4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예상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 문제였습니다. 은퇴 2년 차에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병원비로 4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이후에도 매달 약값과 병원비로 50만 원 이상이 추가로 지출됐습니다. 결국 풍족하다고 믿었던 연금이 매달 의료비에 잠식되면서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노후엔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말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5.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재무관리 3대 원칙. 은퇴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3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라.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택 대출, 고가의 보험료, 불필요한 차 유지비 같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생활비의 70% 규칙을 기억하라. 전문가들은 은퇴 후 최소한 은퇴 전 생활비의 70%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하면 사실상 8,090%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금만으로 살 수 있다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셋째, 소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연금만 바라보는 건 위험합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작은 임대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온라인 강의, 투자이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적어도 2-3가지 수입이 있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6. 매달 사라지는 돈, 대비할 방법은? 은퇴 이후 매달 330만 원이 사라진다는 건 지출 관리와 소득 보완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주거비 조정 대출이 있다면 은퇴 전 반드시 줄이고 은퇴 후에는 작은 집으로 옮겨 관리비와 세금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료비 대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꼼꼼히 점검해 큰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 보완 은퇴 후에도 몸과 마음이 허락한다면 월
50만, 100만 원 정도의 소득원을 만드는 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 작은 수입이 매달 적자를 막아주고 심리적인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7. 마무리 은퇴 후 진짜 싸움은 돈보다 마음. 62세 은퇴 교수가 매달 330만 원이 사라진다고 표현한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보다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채워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생활비 구조를 미리 점검하고 지출을 줄이며 작은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겁니다. 은퇴 후 진짜 삶은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330만 원이 매달 사라진다는 공포가 아니라 내가 매달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은퇴 후 재정 어떻게 버텨야 할까? 솔직히 말해 은퇴 준비는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보다 매달 얼마를 쓰면서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으면 안심부터 하는데 실제 은퇴 후의 목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특히 매달 고정 지출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이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빠져나가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1. 생활비 구조를 뜯어 고쳐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생활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대충 300쯤 되지 않나?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막상 카드 명세서랑 통장 거래 내역을 모아보면 350, 400만 원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62세 은퇴 교수 어 씨의 경우를 볼까요? 본인은 300만 원 안쪽으로 쓰는 줄 알았는데 실제 확인해보니 월 33만 34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35만 원, 보험료 50만 원, 식비 80만 원, 교통차 유지비 40만 원, 병원비와 약값 30만 원, 기타 문화생활비와 자녀 지원까지 더해지니 훌쩍 올라가 있던 거죠. 팁은 간단합니다. 최소 3개월치 카드 통장 내역을 뽑아서 지출 항목을 직접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고정 지출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예컨대 보험이 너무 많다면 중복 보장을 정리하고 자동차 유지비가 버겁다면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게 방법입니다. 2. 은퇴 후엔 월 얼마가 필요한가? 계산해보기.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은퇴 전 생활비의 70%, 80%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비, 대출 상황 같은 건 끝나더라도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는 여전히 나가기 때문이죠. 만약 은퇴 전 월 평균 지출이 5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에도 최소 35만 400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개인 기준으로 월 65만 원, 부부 합산해도 평균 200만 원 수준입니다. 즉, 은퇴 소득과 실제 필요한 생활비 사이의 격차, 바로 노후 적자를 메꾸는 게 핵심 과제라는 겁니다. 3. 목돈은 어떻게 나눠 써야 할까? 퇴직할 때 보통 퇴직금이 1억 3억 정도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걸 한꺼번에 잘못 굴리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퇴직자 B씨는 퇴직금 2억을 들고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세금과 공실 문제 때문에 3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3분할 원칙입니다. 생활비용 30% 정도는 안전하게 예금이나 CMA 같은 단기 자금으로 둔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중기 자금 40% 정도는 채권, 안정형 펀드, 변액연금처럼 510년간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둔다. 장기 자금 나머지 30%는 장기 투자 ETF, 배당주 등록 2대,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관리한다. 이렇게 나눠야 한 번에 다 까먹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건강비는 반드시 별도로 잡아라.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의료비예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지만 실제로는 개인 부담이 꽤 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은 연간 약 200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부부라면 1년에 최소 400만 원,
20년이면 8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건강 관련 예산은 생활비와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도 점검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은퇴 전에 큰 병을 대비한 건강검진과 치료를 미리 끝내두는 게 좋습니다. 5. 소득을 보완할 작은 길을 열어두라. 은퇴 후 난 이제 절대 안 일할 거야 라고 마음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매달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벌면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은퇴 교사 C씨는 주 2회 동네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며 월 60만 원을 법니다. 이 돈이 단순히 생활비 보탬일 뿐 아니라 사회와 연결된다는 만족감까지 줬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선택해 월 40만 원을 벌었는데 통장에 돈이 찍히는 기쁨이 크다고 합니다. 핵심은 큰 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겁니다. 온라인 글쓰기, 강의, 취미 연계 소득원에 목공, 미술 등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은퇴 재정 관리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투자, 사기 조심. 은퇴자들을 노린 월 1% 수익 보장 같은 상품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자녀 지원 과다, 부모 마음에 자녀에게 돈을 보태주다 보면 본인 노후가 무너집니다. 내가 먼저 버텨야 자식도 편하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 무시. 금물 지금 300만 원이 10년 뒤에도 300만 원의 가치를 갖진 않습니다. 최소 연 23%씩은 지출이 늘어난다고 계산해야 안전합니다. 마무리. 은퇴 후 매달 330만 원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이 앞으로 2030년을 버텨줄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의 다른 이름이죠. 하지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활비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 목돈을 세 부분으로 나눠 장단기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 건강비는 별도 예산으로 빼두는 것. 그리고 작은 소득원을 하나라도 열어두는 것.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은퇴 후의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결국 노후는 돈과의 싸움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싸움입니다.